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물건 하나 때문에 이혼한 부부의 실화를 아시나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집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저 역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 삶을 180도 바꿨거든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결혼 5년차 소연과 민수 부부. 이들의 결혼 생활은 처음엔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은 점점 복잡해졌고 두 사람의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소연은 깔끔한 공간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반면 민수는 물건을 쌓아두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이런 장면이 반복됩니다. 소연은 늘 정리부터 시작하고 민수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옷은 의자에 걸쳐둡니다. 식탁 위에는 택배 상자와 책, 컵이 쌓이고 거실 바닥에는 민수의 운동기구와 소품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소연이 조용히 치웠어요. 제자리에 제발 좀 놔줘. 하지만 민수의 답변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피곤해서 그래. 내일 치울게.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은 더 어질러졌고 소연의 스트레스도 쌓였습니다. 주말마다 대청소를 하며 제발 내 물건만이라도 정리해줘 라고 말했지만 민수는 이렇게 답했어요. 이 정도면 괜찮잖아. 꼭 호텔처럼 깨끗해야 해?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민수가 소연의 예민함을 탓했다는 거예요. 팬데믹 시기 두 사람 모두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갈등은 더 커졌습니다. 집이 곧 일터가 되자 정리정돈에 대한 기준 차이가 훨씬 더 두드러졌어요. 소연은 온라인 회의 전마다 배경을 치우느라 스트레스를 받았고 민수는 이렇게 말했죠. 어차피 화면에 안 나오는데 뭘 그렇게 신경 쓰니? 이런 태도는 소연에게 내가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실망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소연은 결국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다. 민수는 설마 이런 일로 이혼까지 하겠어? 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소연의 마음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집안이 어질러질수록 두 사람의 대화도 줄었고 서로를 피하게 됐죠. 소연은 집에 들어오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했고 민수는 집에만 오면 잔소리를 듣는다는 생각에 늦게까지 밖에 머물렀어요. 결국 두 사람은 상담을 받기로 했지만 이미 쌓인 감정의 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상담사 앞에서 소연은 정리정돈이 안 된 집에서 살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민수와 대화도 하기 싫어진다고 털어놨고 민수는 나는 내 방식대로 편하게 살고 싶은데 소연은 나를 항상 바꾸려 한다며 억울함을 표현했어요. 상담사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습관과 상처는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연과 민수는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집안의 어지러움이 단순히 물건 때문만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소연의 마지막 말은 이랬어요. 정리가 안 된 집에서 사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 결국 집이 어질러진 만큼 우리 관계도 어질러졌던 것 같다. 민수는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달라졌을까? 라며 후회했어요. 여기서 미니멀리즘이 등장합니다. 미니멀리즘은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집안의 물건을 하나씩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 남기는 과정에서 우리는 마음의 여유와 관계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니멀리스트로 변신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건이 줄어들수록 갈등도 줄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됐다.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의 저자 사사키 후미오는 한때 남과 비교하며 더 많은 물건을 소유하려 애썼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는 집안에 가득 쌓인 가구, 책, 옷, 전자기기, 소품들 속에서 늘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고민하게 됐어요. 미니멀리즘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묻고 소중한 것을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덜어내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건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뿐 아니라 불필요한 욕심, 남과의 비교, 무의미한 집착,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습관까지 포함됩니다. 물건을 줄이기 시작하자 저자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시간과 정신적 여유가 생겼고 집이 넓어지고 정리정돈이 쉬워졌어요. 남들과 비교하며 느꼈던 비참함이 사라졌고
남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게 되면서 오히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또한 자신의 직업과 삶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됐어요. 미니멀리즘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물건을 줄이고 나니 남아있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되고 지금 이 순간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덜 가지는 대신 더 소중한 것에 집중하게 되었고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미니멀리즘에 관심은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하시죠? 누구나 바로 따라할 수 있는 미니멀리즘 실천법 10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왜 미니멀하게 살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무작정 물건을 버리기 전에 먼저 나는 왜 단순하게 살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싶어서인지, 시간과 에너지를 더 소중한 곳에 쓰고 싶어서인지, 가족과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고 싶어서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 왜를 명확히 하면 중간에 힘들 때도 방향을 잃지 않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집 전체를 뒤엎으려 하면 오히려 지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오늘은 책상 서랍 한 칸, 내일은 옷장 한 구석, 이렇게 한 구역씩 정리해 보세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 덜어내는 원 아이템 챌린지도 좋습니다. 오늘은 안 쓰는 컵 하나, 내일은 오래된 책 한 권, 이런 식으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어요. 셋째, 중복된 물건부터 줄이세요. 집안을 둘러보면 똑같은 종류의 물건이 여러 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머그컵, 똑같은 펜, 같은 색 티셔츠 등이 있죠. 이런 중복 아이템부터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기부하거나 처분해 보세요. 넷째, 클러터 프리존을 만드세요. 집 전체를 한 번에 바꾸기 어렵다면 집안의 클러터 프리존, 즉 항상 깨끗하게 유지할 작은 공간을 하나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식탁 한 귀퉁이, 침대 옆 협탁, 현관 신발장 등이 있어요. 이 공간을 매일 비워두는 습관이 점점 다른 공간으로도 확장됩니다. 다섯째, 하나 덜기 원칙을 실천하세요. 정리할 때마다 이 중에서 하나만 덜어내자는 원칙을 세워보세요. 옷장, 책장, 서랍 등 어디든 하나만 덜어내기를 반복하면 어느새 집안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여섯째, 바로 처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버리기로 한 물건은 바로바로 기부하거나 재활용장에 내다 놓으세요. 나중에 한꺼번에 미루다 보면 다시 쌓이기 쉽습니다. 일곱째, 쇼핑 습관을 바꾸세요. 새로운 물건을 들일 때는 정말 필요한가? 이게 내 삶에 가치를 더해줄까? 라는 질문을 꼭 던져보세요. 여덟째, 디지털 미니멀리즘을 실천하세요. 집안 정리뿐 아니라 스마트폰의 앱, 이메일, 사진, 파일 등 디지털 공간도 함께 정리해보세요. 아홉째, 경험과 관계에 집중하세요. 물건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시간과 에너지가 남습니다. 그 여유를 가족, 친구, 자신만의 취미와 성장에 투자해보세요. 10번째, 완벽을 목표로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미니멀리스트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 삶의 속도와 필요에 맞춰 한 걸음씩 가볍게 비워가면 됩니다. 미니멀리즘은 거창한 결심이나 극단적인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실천과 습관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은 책상 위 한 구석, 내일은 옷장 서랍 한 칸, 이번 주에는 스마트폰의 앱 한두 개만 지워보세요. 저자 사사키 후미오가 말하듯 미니멀리즘이 결코 불편하거나 불행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삶이 훨씬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을 때 비로소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니멀리즘은 집안의 공간뿐 아니라 마음과 관계까지 정리하는 힘이 있습니다. 복잡함을 줄이고 단순함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서로를 더 존중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여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집안을 둘러보며 꼭 필요한 것 한 가지를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해보세요. 작은 실천이지만 그 변화가 관계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비움이 쌓이면 어느새 집과 인생이 훨씬 가볍고 자유로워지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소영과 민수 부부처럼 물건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는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집과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첫걸음,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미니멀리즘 경험기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